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러시아 방산업체와 항공우주회사를 두루 해킹한 걸로 파악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데 왜 앞에서는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해킹으로 온갖 기술을 빼돌리는 건지, 마지막으로 최근 암호화폐까지 탈탈 털어간다는 북한의 해킹 역사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문 자료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의 군사 정보까지 해킹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보안업체인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러시아 방산업체와 위성 개발업체들을 해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러시아의 전차 생산업체인 우랄바군자보드, 그리고 2020년 중순쯤에는 러시아의 지대공 무기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 그리고 지난해 초순에는 러시아의 항공우주회사인 스푸트닉스를 북한이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보통은 해커들이 자료를 그대로 둔 채로 복사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빼돌린 정보들이 정확히 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노렸던 것은 초소형 위성체 설계 도면과 같은 관련 기술들이라거나 아니면 미사일 부품 정보, 그리고 개발자들의 신상 정보와 같은 최대한 상세하고 또 많은 정보를 노렸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정상이 이달 중에 만나서 무기 거래도 한다던데 북한은 왜 굳이 뒤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탈취해 왔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탈냉전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과 무기를 공유하거나 제공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당시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된 면도 있었고요. 특히 우주 발사체 기술은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각국의 기술 보안이 매우 철저한데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나로우를 개발했을 때도 러시아 당국은 혹시나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될까 봐 모든 회의마다 보안 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도 핵심적인 군사기술은 물론이고요, 우주선이 높은 열을 견뎌내도록 도와주는 신소재 기술 등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기술들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즉,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협력은 있을 수 있어도 웬만한 군사 정보나 위성 기술은 자국의 안보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갈구하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우방이자 최고의 무기 판매처이지만 돈을 주고서도 자기들에게 팔지 않을 게 자명한 기술들은 뒤로 슬그머니 빼앗아 왔던 겁니다. 그럼 북한의 해킹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북한이 해킹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건 1990년도를 전후한 시점입니다. 제1차 걸프전이 발발한 이후에 전자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총참모부의 지휘 자동화국을, 그리고 각 군단들에는 전자전 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에 정예 해커 부대를 양성할 수 있는 모란 대학을 창설했고요. 그래서 또 해커들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 유학도 적극 독려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사이버 전담부대를 조직했고, 또 1995년부터는 대남 공작부서 내에 사이버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해커 인력과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해킹 사례만 보면요,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군사 정보를 훔치는 데 집중하다가 점차 주요 정보기관, 포털 사이트, 은행 사이트 등을 공격했던 디도스 공격처럼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사이버전에 주력했고요. 이후 항공우주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소에서 발사체 정보를 해킹하고,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본격화한 시점을 전후해선 암호화폐를 가로채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해커들이 올해 훔친 암호화폐의 규모가 무려 2,60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블록체인 추적업체인 TRM랩스는 이 금액이 올해 도난당한 모든 암호화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빼앗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두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등 김정은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현금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일종의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사이버 영역에서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단순히 해킹의 피해 액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킹 수법도 점차 진화해 간다는 건데요.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요.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준비해서 피해를 잘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